이거부터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알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명칭이라 하면 이 자전거가 한 대가 만들어지는데 들어가는 부품이 상당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도 사장님이라든지 영업사원들이 설명을 하는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몰라가지고 그냥 대답만 하는 현상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요거는 이제 프레임이라고 해요. 프레임이고, 첫째가 이제 바디라고 하죠. 바디. 이렇게. 여기 요건 다 빼고, 요것도 빼고, 요거 빼고, 요 순소, 요 뼈대, 요렇게 다이아몬드 형식이에요. 요거를 갖다가 차대라고 해요. 차체. 근데 우리 말로는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 예, 요 프레임도 종류가 알루미늄, 카본, 티탄, 그 다음에 스틸, 철이라고 하죠.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용어 설명만 해드릴 테니까. 요게 프레임 바디, 그 다음에 요걸 보시면 요게 스템이라고 합니다. 스템. 요게 스템도 90mm, 100mm, 120mm, 130mm. 때에 따라서는 이제 올마나 다운힐 쪽에서는 80mm, 50mm, 40mm까지도 나와요. 요게 이제 스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보시면 요게 핸들입니다. 핸들. 요것도 뭐 알루미늄이니 카본이니 티탄이니 스틸이니 여러 가지 또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안장 포스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안장, 요걸 그립이라고 합니다. 핸들 그립. 예, 요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단순하게 명칭만 설명할 테니까 그립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정확하게 하면 브레이크 레버예요. 레버. 이렇게 손으로 잡는다 해서 레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아 레버. 요게 이제 단수가 몇 단으로 넣어주냐, 이런 기아 단수를 조절해주는 기아 레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샥 레버. 요 샥을 갖다 들어갔다 나갔다 아니면 고정시킬 거냐는 이 샥에 대한 레버예요. 이렇게 레버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샥이라고 해요. 포크라고 하죠. 포크. 샥인데 요것도 80mm, 100mm, 뭐 120mm, 140mm, 160mm, 180mm, 뭐 203mm 이렇게 쭉 나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브랜드사별로 또 여러 가지가 있고, 네, 이제 용칭은 요거 샥이라고 해요. 샥인데 여기서 이제 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샥이 일반 이런 생활차에 들어가는 이런 샥과 이런 이제 산악 MTB에 들어가는 샥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안에 오일이라든지 에어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다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굉장한 복잡한 미세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유사산악과 이런 고급 산악자전거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이 쇼바는 엄연히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만약에 이런 자전거에다가 저런 유사산악에 들어가는 쇼바를 갖다 여기다 넣었다가 큰 낭패를 보는 이런 상황은 없도록 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휠입니다. 요게 휠인데 요게 이제 뒷바퀴, 앞바퀴 이렇게 휠이 구분이 되어 있죠. 요거를 갖다가 휠 세트라고 해요. 휠 세트. 그 다음에 이건 뒷바퀴 휠, 이건 앞바퀴 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뒷바퀴, 앞바퀴라고 하겠습니다. 리어, 뭐 프론트 이렇게 설명 안 드릴게요. 뒷바퀴, 앞바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타이어라고 하죠. 타이어고, 여기 이렇게 밸브가 보이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튜브가 있어요. 튜브. 공기가 주입되는 곳이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이제 물통 게이지. 물을 드시기 위해서는 이런 게이지가 있어야만이 물을 넣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게이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앞트레일러라고 합니다. 앞트레일러. 여기 제가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작동을 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앞에가 2단짜리도 있고 3단짜리도 있고 하겠지만, 여기 이제 드레일, 요거는 주로 뭐를 조절하는 거냐면, 요게 이제 크랑크라고 하는데요. 크랭크라고 하는데, 도로에서 내가 이제 요 티수별로 요게 이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한데, 그 단수를 조절하면서 도로에서 부드럽게 갈 것이냐, 중간으로 갈 것이냐, 강하게 갈 것이냐, 이거를 조율을 할 수 있는 요 드레일러가 앞드레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드레일러 앞에 이렇게 선이 보이시죠? 요게 이제 기아 겉선이라고 하고요. 요게 요 앞에까지 이렇게 해서 요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속선, 기아 속선이라고 하죠. 속선도 역시나 이쪽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페달이라고 하고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요 크랑크, 자,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요 크랑크라고 했어요. 그걸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베어링 집입니다. 요거를 명칭을 비비라고 그래요. 비비. 요게 크랑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베어링이 좋은 베어링이야만이 얘가 이렇게 돌릴 때, 우리가 발 힘으로 돌릴 때 굉장히 부드러움을 유지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되게 중요시해야 되고, 요거를 줌을 한번 쭉 당겨 보시면 여기에 보면 숫자가 나와요.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뭐냐면, 저 키에 따라서 우리가 키가 좀 작다 싶으시면 요걸 170짜리 크랑크 암이라고 하죠. 이 170짜리를 쓰시면 되고, 예를 들어 75나 76이다 그러면 172.5, 그 다음에 좀 키가 180이 넘는다든지 하면 175짜리,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 조정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따로 나와요. 부속이. 그래서 요거와 요거가 같이 혼합이 돼가지고 175짜리를 쓸 거냐, 170짜리를 쓸 거냐, 172.5짜리를 쓸 거냐 해서 그거는 선택 사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요게 안장 포스트라고 그래요. 우리 안장에 앉았을 때 가장 지탱을 많이 해주는 부분이죠. 요게 안장 포스트, 그 다음에 안장도 보시면 전립선 안장이냐 그냥 일반 안장이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뒷드레일러, 리어 드레일러라고 하죠. 여기서 작동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작동을 하게 되면 얘가 또 움직이면서 이렇게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요게 뒷드레일러라고 해요. 뒷드레일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거에 보면 요 게이지라고 합니다. 이게 롱 게이지냐 숏 게이지냐에 따라서 또 틀려져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크랑크 이 크기보다 이 뒤에 맨 큰 11단 기아 쪽이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숏 게이지를 쓰게 되면, 잘못하다 여기서 이 3단 기아에 이 기아를 쓰게 되면 이 기아가 이렇게 너무나 많이 앞으로 당겨지다 보니까 여기서 걸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이 뒷드레일러를 큰 거, 이거 스프라켓이라고 하죠. 스프라켓이 좀 큰 게 들어갈 경우에는 롱게이지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42T가 아니고 32T라 하면 크기가 한 요거 하나 둘 세 번째 크기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크기만을 내가 쓰겠다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숏 게이지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예, 요거는 리어 드레일러.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거는 기아 겉선, 리어 드레일러 기아 겉선이겠죠. 요거는 속선, 겉선 속선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프라켓이라고 그래요. 스프라켓도
일반 생활 자전거 유사산악이라든지 이런 거는 7단짜리, 7단, 8단 그런데 거의 고급 산악 쪽에서는 9단, 10단, 11단 이런 식으로 같이 운영이 돼. 요번에 11단이 새로 나왔죠. 그래서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그래서 스프라켓이라고 해요. 스프라켓. 그 다음에 요게 체인도 각 단수에 따라서 이게 다 나와요. 7단짜리냐, 8단짜리냐, 9단짜리냐, 10단짜리냐, 11단짜리냐. 그래서 그 단수에 맞게끔 체인을 써줘야지, 만약에 체인을 갖다가 여기는 9단짜리인데 얘를 11단짜리를 쓴다든지 얘는 11단인데 9단짜리를 쓴다든지 하면 튕김 현상이라고 해서 페달을 구를 수 없을 정도의 튕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막 탕탕 튄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저게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걸 실수를 많이 하세요. 11단 쪽이냐 아니면 9단 쪽이냐. 그 다음에 시마노면 될 수 있으면 시마노 정품을 사용해 주기를 권장을 하고, 뭐 슬램이면 슬램 쪽 이렇게 정품을 사용하는 거를 저희들은 되게 권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만들 때 보면 거의 호환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1, 2천원, 2, 3천원 비싸더라도 될 수 있으면 정품을 이용해 주시는 게 저희는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설명했듯이 브레이크 레바라고 했어요. 브레이크 레바인데 그러면 브레이크가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이제 돌려놓고 봐드릴게요. 이렇게 돌려보면, 자 여기에 보시면 브레이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요거는 앞브레이크고 얘는 뒷브레이크예요. 그거 정도는 다 하실 테니까 뒷브레이크 설명드리면 이걸 이제 브레이크 로타라고 그래요. 로타. 이 로타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오일이 묻는다든지 이물질이 묻으면 소리가 꽥 하고 소리가 난다든지, 안 그러면 브레이크가 잘 제동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들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될 수 있으면 이물질이 안 묻게끔 해주시고, 혹시나 묻었더라도 잘 닦아서 혹시나 이 패드 이 부분에 이물질이 묻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아까는 요거는 브레이크 레바, 이건 브레이크 레바라고 했고요. 요거는 갤리퍼라고 해요. 갤리퍼. 이게 갤리퍼라고 하는데, 여기에 요 선을 보시면 요 선 안에 오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압 브레이크,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아보면 일반 유사산악 같은 거나 생활자전거는 얘 브레이크가 되게 무거워요. 근데 얘는 버들버들하면서 오일로, 여기서 오일을 핀으로 밀면서 얘 압을 갖다가 잡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잡히는, 이 타이어가 자전거를 타다가 타이어가 쭉 끌려 나갈 정도의 제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부분은 앞브레이크라고 하죠. 앞브레이크를 잘못 잡았다가는 그냥 거꾸로 뒤집히는 현상이 많이들 생겨서 어깨라든지 이런 데 탈골 현상이 많이 생기고 또 크게 다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유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뒤에 요 안에 보시면 요게 이제 바퀴 허브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허브라고 하는 거는 이 바퀴를 굴려주기 위해서 이 안에 베어링 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베어링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요걸 스포크라고 하죠. 요걸 스포크라고 하는데, 스포크를 갖다가 얘 바퀴, 여기에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게 허브, 스포크, 요걸 림이라고 합니다. 림. 요걸 립불이라고 하고요. 요 조그만 거 빨간 거. 근데 요 허브에서 이 림이 우리가 보통 몸무게를 많이 잡았을 때 110kg, 막 100kg 그런데 그런 체중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림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이 림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얘가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 다 풀러서 이 림만 빼가지고 여기서 망치로 툭 때리면 그냥 찌그러져요. 그 정도로 약해요. 대신에 얘가 무엇을 잡아주느냐, 무엇이 얘를 잡아주냐면 이 스포크가 잡아주는 겁니다. 이 스포크 장력, 여기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해보지만 이걸 스포크 텐션 장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장력을 제대로 잡아줌으로 인해서 얘가 상당히 강한
이런 역할을 하고 얘는 단지 좌우로 이렇게 에어를 넣었을 때 좌우 이렇게 타이어가 터져 나오면 안 되겠죠. 터져 나오는 것만 잡아주는 것 뿐이지 위아래 작용은 다 얘 스포크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전거 타실 때 대꼬받거나 이런 비포장도로를 지나가면 얘가 눈에 띄지 않게끔 이 스포크가 살살살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력을 다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이 스포크 텐션 장력을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만이 자전거를 부드럽게 오래 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얘를 장력을 조절을 안 해주게 되면 이 바퀴를 딱 돌렸을 때 바퀴가 반드시 굴러가는 게 아니고 삐딱빼딱하게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힘손실도 생길 뿐더러 자전거에 무리가 많이 가겠죠. 그걸 갖다 전문용어로 좌우 바빙이라고 하는데 이 림이 많이 꺾이게 되면 이 바빙, 롤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직진성을 많이 잃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크 장력을 되게 중요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 보이는 부분, 이 안쪽에 보면 아까 제가 스프라켓이라고 했어요. 스프라켓을 잡아주는 바디가 또 있어요. 그 바디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얘를 잡고서 이렇게 굴려보면 까르르르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 스프라켓 바디 쪽에서 이빨이 돌아가면서 그 내는 소리예요. 그걸 좀 뭐 귀뚜라미 소리도 나게도 하고 비행기 엉 하고 뜨는 소리도 나게 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베어링이 하나하나가 들어가면서 이 자전거의 기능을 발휘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또 잠깐 앞으로 가면 요게 페달이라고 합니다. 페달.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핸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려면 여기에도 베어링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헤드셋 베어링이라고 하죠. 헤드셋에 또 베어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헤드셋이라고 하는 헤드셋. 헤드 머리 부분이다라는 거죠. 머리 부분에 들어가는 헤드세트. 그래서 베어링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스페이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가 있죠. 이 스페이서가 내가 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게 스페이서예요. 여기에 샥에 보면 스티어러 튜브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있는데 이 길이에 맞게끔 내가 나중에 피팅 때 얘기하겠지만 얘가 안장과 핸들을 높이를 조절을 해서 가장 편하게 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얘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명칭 설명은 이 정도면 어지간히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번 시간에는 명칭 설명으로 끝내고요. 그 민병덕의 자전거 타기가 그 영상에도 많이 올라가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올라갈 수 있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보시면 좋아요 정도 한 번 정도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